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에 응용 세 번째 선형 근사와 뉴턴 메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형 근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근사란 우리가 어떤 이제 fx라고 하는 어떤 미지의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f가 아니고 이제 x0에 대한 함수 값은 알고 있고, 하지만 어떤 의미의 그 x1에 대한 그 함수 값을 그 정확한 값을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선형 근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x1에 해당되는 이제 y1의 값을 이제 근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근사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fx1을 이제 y1으로 근사를 하는 것은 이제 x0에 대한 우리가 함수 값을 알고 있다라고 했고, 다시 이제 그 이 x0에 있어서의 어떤 함수에 대한 이제 미분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미분값은 결국 이 점에서의 다음에 이제 직선의 이제 기울기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델타 x를 즉 이제 x의 증분값만큼을 이제 곱해주면 결국 이제 y1은 이제 산출이 되게 되고, 즉 이제 우리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y1 빼기 그 fx0는 이제 기울기 곱하기 이제 x1 빼기 x0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개념에서 이제 그 fx0를 그 우측으로 이항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델타 x와 델타 y를 이제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이제 증분 또는 이제 차분이라고 하고, 만일에 이제 이 델타 x가 이제 계속 그 이제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값은 우리가 이제 이 선형 근사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x0에 가깝게 가게 되는데, 이제 x0에 가까이 갈수록 이제 값은 더 정확해지므로,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증분을 dy라고 하면 결국 dy의 정의는 이제 f'x0 곱하기 이제 dx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결국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값에서 얼마만큼을 이제 증분을 했느냐, 즉 이제 델타 y, 이 부분의 값이 이제 델타 y가 되게 되는데, 이 델타 y가 얼마만큼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근사값의 그 정확도는 이제 점점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 선형 근사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이 식을 이제 선형 근사에 대한 식으로 정의를 하고, 즉 어떤 x가 x0에 있어서의 이제 함수 f의 그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혹은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뉴턴 랩선 메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턴 랩선 메소드는 이제 간략하게 그냥 뉴턴 메소드라고도 하는데, 이제 앞서 살펴본 이제 선형 근사의 개념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수치 해석 시간에 이제 이 메소드에 대해서 또 다루게 될 건데, 어떤 이제 바이섹션 메소드 중에 이제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그 방법론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이 뉴턴 랩선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fx 이꼬르 제로라고 하는 이제 방정식의 이제 근을 찾을 때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fx 이꼬르 제로라고 하는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루트 오브 이퀘이션 fx 이꼬르 제로라고 하고, 또는 이제 제로스 오브 the function of f라고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방정식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근을 찾는 것이 목적이고, 이제 근을 우리가 이제 루트라고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뉴턴 랩선 메소드는 어떤 우리가 방정식에
이제 근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래에 어떤 미지애가 아니고 이제 그 어떤 고차 방정식이라든지 이제 어떤 복잡하게 그 초월함수로 이루어진 그러한 복잡한 함수에 있어서 그러한 방정식에 우리가 근을 찾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러한 어떤 근사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근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이 근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초기값을 설정하고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제 근의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범위를 잘못 설정했다든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하나의 근으로 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어떤 근을 찾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초기값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문제가 남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복잡한 그러한 함수들의 계략적인 그래프를 그려야 실제 어떤 범위라든지 이제 근을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어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제 랩선 메서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어떤 y=fx라는 함수가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고 실제 이제 0이 되는 근을 우리가 이제 루트라고 했고, 이제 실제 근의 위치가 이 파란색으로 사각형으로 된 점이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초기 값을 이제 x0로 잡아서 이제 그 점에 대한 이제 함수 값을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선형 근사에 의해서 일단 이 점에 대한 선형 근사식을 작성을 하고, 이제 이 직선이 이제 0과 만나는 이제 점을 x1을 찾고, 다시 이제 그 x1에 대한 함수 값을 구하고, 다시 이제 그 점에 대한 우리가 선형 근사식을 작성을 해서 다시 그 선형 근사식이 0이 되는 x2를 찾아서 점점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이러한 실제 근의 이제 근사한 값으로 이제 점점 다가가게 하는 방법이 이제 뉴턴 랩선 메소드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실제 엄밀한 해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오차값의 범위로 이제 해를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근사치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오차값으로 이제 해를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어떤 이 선형 근사식에 의해서 이제 이 식에 있어서 이제 결국 이제 xn에 대해서 이제 xn이 아니고 이제 x 대신에 x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제 그 식을 대입을 해서 이 식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xn 플러스 1은 xn 마이너스 f 프라임 xn 분의 이제 fxn으로 이제 이 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고, 다시 이제 이 점에서의 우리가 선형 근사식을 통해서 다시 다음에 이제 점을 이제 작성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결국 x의 n 플러스 1과 xn의 차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오차값 범위에 들어오면 이제 실제 어떤 근에 이제 근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값을 이제 근으로 취한다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면 결국 이제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n은 이제 0부터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수로 나열이 되는 수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n
n 플러스 1번째의 x 값은 결국 우리가 선형근사식에 의해서 이제 xn 마이너스 f 프라임 xn분의 fxn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이 값에 다시 이제 함수 값에 우리가 실제 fx에다가 이 fx x의 n 플러스 1에 대한 함수 값을 구해서 이제 그 값이 0에 근접하는지를 판단을 해도 되고, 혹은 이제 xn 마이너스 x의 n 플러스 1에 이제 그 절대값을 씌운 것이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차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차 값이 이제 0에 근접을 하면 결국은 이제 실제 그 근에 이제 근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f'xn은 당연히 분모에 그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수렴성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다음의 식을 통해서 수렴성을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고차 방정식으로 이제 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제 어떤 그 엄미래를 구할 수 있는 이제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개념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x가 x제곱 마이너스 2로 주어진 함수이고, 결국 이제 그 이 식이 0이 되는 것을 우리말로는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방정식의 이제 근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뉴턴 랩슨법으로 이제 유사가 아니고 이제 근사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결국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은 우리가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먼저 이제 그 뉴턴 랩슨법에 의해서 이제 x의 n 플러스 1은 이제 xn 마이너스 그 f 프라임 그 xn 분의 이제 그 f 프라임 xn인데, 즉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일단 f 프라임 xn은 이제 이 식을 미분을 하면 이제 2x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2xn이 되게 되고, 이제 원래 fxn은 이제 x 대신에 xn을 대입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다시 이 식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 결국 2xn 분의 그 xn 제곱 마이너스 2는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되게 되고, 따라서 xn-2분의 xn은 결국 2분의 xn이고, 이제 뒤에 것은 그대로 해서, 물론 이 부분도 뭐 통분을 해서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만 표현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기 값을 이제 어떤 값으로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렴성이 그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이제 바로 해를 찾을 수도 있는데, 일단 초기 값을 결정하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그 구간이나 초기 값을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일단 뭐 그러한 것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뭐 0이나 1 같은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값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고, 실제 이제 엄밀해는 이제 루트 2가 되게 되고, 이제 루트 2는 이제 1.41421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 무한소수인데, 우리가 이제 정밀도의 그 범위를 그 소수점 뭐 5째짜리까지로 한다라고 만일에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제 x0에 1을 대입을 하면 이제 이 식에 의해서 결국 값은 1이 되게 되고, 다시 이제 두 번째 값은 이제 1.5를 대입을 해서 이제 이 식에다가
다시 이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일단 초기 값을 1로 하고 이제 1을 이제 실제 이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x1은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이제 1을 xn 대신에 x0를 대입을 해서 이제 x1을 구하면 이제 1.5가 되게 되고, 다시 이제 1.5를 이제 이 식에 대입을 해서 그 계산한 값에서 이제 에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렴성을 판정을 하는 것이고, 실제 이제 1을 대입을 했을 때 값에서 이제 1.5를 대입했을 때 값의 이제 차이 값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0.41421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일단 그 이제 1과 1.5에 있어서 이제 1이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코렉트 디지트의 수는 이제 1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한 개이고, 또한 이제 x2도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x2를 계산을 해서 이 값을 이제 다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한 값에서 1.5를 대입을 한 것과의 차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0.08579가 되게 되고, 또한 이때 그 1은 또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코렉트 디지트의 수는 이제 한 개가 되게 되고, 하지만 이제 x3를 우리가 구해서 이제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오차값은 이제 앞서와 달리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0.00246까지 그 에러 값이 많이 떨어졌고, 또한 이제 이 수의 그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보면 이제 1.41까지는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코렉트 디지트의 이제 코렉트 이제 근에 해당되는 이제 수의 그 개수는 이제 3개임을 알 수 있고, 실제 이제 여섯 번째 계산을 하면 이제 1.41421로 이제 실제 우리가 루트 2와 이제 동일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값과 이 값을 대입했을 때는 이제 실제 근이 되게 될 것이고, 이 값을 대입했을 때의 값과의 차이가 이제 0.00001로 이제 에러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때의 그 코렉트 디지트의 수는 이제 5개가 되게 되고, 즉 이제 1만 빼고 앞에 수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5개가 되게 되고, 결국 이제 여섯 번째 계산을 하면 이제 그 값은 이제 에러 값이 더 많이 떨어져서 실제 이제 근과 유사한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실제 어떤 우리가 수렴성 판정은 이 에러 값의 범위를 이제 실제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작업은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수치 해석 계산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